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냉정함, 차가움, 약간 이런 특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감정이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특성이죠. 그렇죠. 이 냉정함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건지 오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주신 자료, 냉정함의 본질과 변화, 그 발췌문을 보면요. 이 냉정함을 그냥 조용한 성격,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 감정이나 열정이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 거의 완전한 냉소주의, 이렇게까지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 냉소주의요. 단순히 감정이 없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더 가까워 보여요. 자료에서도 그런 뉘앙스고요. 자료에 그 차가운 물이 얼어붙은 형태라는 비유가 나오던데, 아,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네, 인상적인 비유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고 되게 냉담하게 대하고 차가운 이성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차가운 지적 추론이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이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냉혹함. 아, 냉혹함. 네. 자료에 시체 위를 걸어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네, 좀 세죠. 그만큼 이제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희생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와, 그럼 감정적인 경험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네, 혐오감까지 느낀다고 하니까요. 모든 걸 그냥 자기만의 그 차가운 이성, 논리 이걸로만 딱딱 재단하려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오감으로 딱 인지가 안 되는 거. 네네. 예를 들면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가치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아예 믿지를 않는 건가요? 그렇죠. 불신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거나 아니면 과거 경험이나 어떤 정해진 법칙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보수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하, 감정의 여러 가지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다채로움 앞에서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귀먹거리고 장님과 같다는 거예요. 귀먹거리고 장님.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완고하고 좀 냉소적이고 타협도 잘 안 하고. 맞습니다. 오직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만 고집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단단한 얼음 같은 냉정함이 이게 깨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게 또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아, 정말요?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의외로 운명의 혹독한 타격 같은 걸 통해서 병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해요. 운명의 타격이요? 약간 큰 시련 같은 거? 네, 인생에서 큰 사건이나 고통 같은 경험이요. 그런 걸 겪으면서 그 단단했던 얼음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죠. 아, 균열. 네, 그 균열 사이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그냥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인간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과 연결이 됩니다. 자료에서는 4가지 요소라고 언급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채 영원히 살 수는 없다. 그렇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수천 번의 환생을 거치면서 본성이 변화하고 결국 균형을 찾아간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환생까지요?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데요. 모든 영혼이 결국에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심오한 내용까지 담고 있군요. 네, 상당히 깊은 통찰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일방성,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그게 극단적인 냉정함이든 아니면 반대로 극단적인 감정 과잉이든 결국에는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거되고 반대성질과의 완전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방성은 해롭고 제거되어야 한다. 균형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균형을 어떻게 찾죠? 그냥 균형 잡아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되나요?
아,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의식적인 노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자기 성찰 같은 거요. 내 안에 불균형을 스스로 좀 들여다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실용적인 연습 같은 걸 해볼 수 있겠죠. 아하.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극단적인 냉정함이나 아니면 정반대의 극단적인 감정 상태 있잖아요. 네네. 양극단. 오히려 그런 상태들이 이상적인 균형점이 어딜까 이걸 깨닫게 해주는 되게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극단을 알아야 중간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양쪽 끝을 경험하거나 적어도 관찰함으로써 그 중간 지점, 그 중도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근데 결국에는 뭐 이론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이런 발전 과정을 자기 안에서 의식적으로 경험해야만 진짜 실질적인 지식, 참된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네. 가슴으로 체감하고 내면에서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냉정함이라는 특성, 그리고 그게 변화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혹시 뭐 내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냉정함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균형의 중요성 그리고 의식적인 경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